안녕하세요.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절망해야 한다면요? 최근 점점 진화하고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정도로 커져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2024년 4,472억 원과 비교를 하며 무려 1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수치인데요. 올해도 1분기 내 피해액이 3,116억 원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심각한 건 개별 사건당 평균 피해액이 5,20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1%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1억 원 이상의 고액 피해 사례도 1,548건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급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큼 그 뒤에 숨겨진 개인과 가정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 금액을 보내기 위해 대출과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경우가 상당수라고 해요.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이혼하는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중 절반가량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이나 별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금융사기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 되고 있죠.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 안 당해. 어설픈 중국 말투에 누가 속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 누구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거처럼 단순하고 조약한 사기 행태를 넘어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기가 판을 치면서 상상 이상의 정교함으로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죠. 보이스피싱의 우려는 비단 한국뿐만 아닌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의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인 오픈 AI의 샘 알트만 창업자조차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재 컨퍼런스에서 AI가 대부분의 인증박씨, 특히 음성 인식을 무력화할 정도로 정교해져서 심각한 사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이미 우리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가족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만들고 딥보이스로 자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납치된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제전화를 걸러내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010으로 걸려온 전화는 해외 전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요새는 010 번호로 걸려온 전화조차 사실은 중국의 칭다오나 미얀마에서 걸려온 국제 전화였다는 거예요. 범죄 조직들은 국내 가상사설망이라는 VPN을 이용해서 가상 인터넷 주소를 활용해서 해외 발신 번호를 마치 국내 번호인 010으로 변조한다는 거죠. 피해자들은 해외 전화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010으로 걸려온 전화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을 사칭하는 것은 기본이고 카드 배송이라든지 대출 신청 안내, 사건 조회 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든 피해자들을 낚기 위한 피싱을 끊임없이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끝도 없는 피싱 기술에 단 한 번이라도 속아 악성 링크를 통해 앱이 설치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엄청난 피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요. 피싱범들을 통해 설치된 이 악성 앱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원격으로 휴대폰을 제어하거나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앱이 깔리면은 112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자들에게 연결되도록 조작된다는 거예요. 이토록 치밀하고 교묘하게 설계된 범죄 앞에서 평소 보이스피싱을 비웃던 사람들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2013년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되자 필리핀으로, 2016년 필리핀의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로,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의 혼란을 틈타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바로 물가가 저렴하고 수사기관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을 범죄 조직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혼란을 틈타 거점을 확보하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범죄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한국 청년들을 데려간 후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기까지 하는데요. 감금이나 구타, 음식 미제공은 기본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폭력과 고문 과정들은 이미 국내외 언론에서 수도 없이 보도되었죠. 단순한 사기 집단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유린과 범죄가 벌어지는 이 악마적인 전초기지가 아시아 곳곳에 퍼져 있는 현실은 참으로 무섭고 참담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건 바로 피해자들의 인터뷰예요. 금전적인 피해도 정말 매우 고통스러운데도 피해자들을 진정 지옥으로 내모는 건 바로 그 이후의 일들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피시당한 내가 잘못이라고 털어놓는다고 해요. 돈을 잃었다는 것을 넘어 그 이상으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과 사회의 냉담한 시선이죠.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이 바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은 피해자들을 더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아차 싶어 찾아간 경찰서에서는 수사는 하겠지만 당장은 뭘 해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라는 무표정한 대응과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뒷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요. 은행이나 카드사에도 피해 구제 요청을 해도 결론은 AI 같은 답변과 함께 마지막 기승전결은 결국 고객님의 잘못입니다 라는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은 결국 내가 멍청하고 무지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자책하게 만든다고 해요. 배우 탕웨이도 최근 촬영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3,800만 원을 뜯기거나 가수 길건 씨는 전 재산을 보이스피싱에 갈취당했다고 하는 등 유명인들조차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고백하며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게다가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의사나 공무원까지 보이스피싱은 정말 나이 불문, 직업 불문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점점 양산되는 상황인데요. 되려 당한 내가 잘못이지라는 편견으로 피해자들이 숨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보이스피싱은 이처럼 금전적 피해를 넘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유발하며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데요.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나거나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잃은 등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정말 허다하죠.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지옥은 사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실에 공존할 줄은 몰랐다며 절규하는 모습이 너무도 참담할 뿐이었죠.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잔혹한 범죄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정부와 경찰 또한 점점 커지고 진흥화되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한 사항이죠. 경찰은 이에 발맞춰 600명 규모의 상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검토하는 중이며 범인 검거를 독려하기 위해 검거 보상금을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며 특별 검거 보상금 제도까지 신설했죠. 또한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기 방지 기본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반발로 무산되었죠. 무산 이유는 금융기관의 책임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중피해 사기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 이 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 다중피해 사기 TF를 출범시키며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 정부 또한 다중피해 금융범죄방지법 제정과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치부할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요. 보이스피싱은 탐욕스럽고 잔혹한 범죄 조직이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설계한 정교한 사기이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제 수준의 사회적 위험이에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면 절대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그 책임을 묻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죠. 나는 절대 안 당한다는 착각이 바로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의 빈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철저히 의심하는 습관과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도 단 10분, 아니 단 1분이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